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이 적발된 진주보금병원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 대다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는 등 이웃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남의 현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농업과 농촌의 현안들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주 보금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대다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건강보험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보금병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직원들이 건강보험급여 환자를 돌려보내느라 분주합니다. 입원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급여 환자 100여 명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재나 의료보호 환자 10명 정도만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가시고 어제도 가시고. 많이 나가셨나요? 다른 환자? 네, 많이 홀름했답니까. 보금병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현지 실사 때 15개월간 건강보험급여 1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과징금 4억여 원을 제때 내지 않아 내년 1월 23일까지 40일간 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환자들만 불편을 겪게 된 겁니다.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면서 사용했던 재료와 약품과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인정이 좀 안 되어져서 이제 부당함을 저희가 소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던 거죠. 지난 2015년 이후 과징금 납부 대신 건강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업무 정지를 선택한 의료기관이 10여 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무료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는 등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은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하얀 쌀밥과 뜨거운 미역국, 맛깔나는 반찬까지 한 상이 차려집니다. 소박하지만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한 끼는 한 기업이 이웃의 소외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무료 점심입니다. 혼자 집에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어르신들에겐 이웃과 어울리며 먹는 한 끼는 보약보다 더 든든합니다. 집에서 김치하고 나물하고 국하고 이래가 다 먹죠. 더 맛있네요. 잘 넘어가고.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정해진 사무실 없이 이동하며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문을 열어 연말연시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련한 공간으로 간단한 차를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노동자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쉼터가 마련돼서 잠시나마 쉴 수 있게 돼서 대기하는 동안 너무 고맙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온몸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공간.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배려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경남은 올 한 해 경남의 현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는 기획보도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농업과 농촌의 현안들을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제2의 전국동시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지만 깜깜이 선거는 반복됐습니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한 위탁선거법 탓입니다. 정책을 할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토론회나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걸 연설이나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돈 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위탁선거법의 개선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풍년의 역설은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의 가격은 폭락했고 시장 격리라는 뒤늦은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풍작이면 시장 논리에 맡기고 흉작되는 수입하는 오랜 농업 정책의 전환이 시급함을 양파, 마늘 파동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생산 면적 조정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가격 문제까지 협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링링, 타파, 미탁, 올 가을 내습했던 태풍입니다. 수학기 이탄 태풍으로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는 컸습니다. 다시 모종을 사와가지고 심어야 되니까 그게 수입이 농가격이 날락하면은 뭐 한 6년, 7년 그러니까 그 동안은 수입이 없다고 봐요. 기후 변화로 강한 가을 태풍은 잦아지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명목상 조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령과 합천구 노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의 주민 발의운동도 곳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산청군과 경상남도에는 이미 조례안이 제출돼 제정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명부가 제출됨으로써 이제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올해 농촌의 큰 화두는 소멸이었습니다. 도내 읍면동의 64%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빠르게 느는 현실. 2019년 농촌의 현주소입니다. 농촌 소멸의 배경에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 농업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낙동강기획환경청은 진주를 비롯한 경남 지역 하수도 확충을 위해 내년에 2,1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813억 원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23억 원, 도시침수 대응 사업 267억 원 등입니다. 환경청은 노후화로 개선이 급한 진주 지역 하수관 교체 보수와 통영 거제 등 FDA 지정 해역과 양식장의 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주관하는 2019년 해외 수주 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대상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 동안 21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형 민항기의 주 날개에 들어가는 복합재 모듈을 더욱 간단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지회 소속 30여 명의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어제 결의대회가 끝난 이후 본관 앞에 천막 2개를 설치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GM은 창원 공장의 물량 감소를 이유로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580여 명이 소속된 도급업체 7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함양군 위성초등학교 학생회 65만 620원, 함양군 함양초등학교 학생회 57만 550원, 사회복지법인 한솔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46만 5,200원, 경해여자중학교 설유리 유경자매 20만 원, 함양군 함양읍 노인분회 20만 원, 함양군 함양읍 용평 삼리주민 20만 원, 진주시 금곡초등학교 비주쿨 꽃다지 잔치 수익금 16만 원, 진주시 가오동 에일리네뜰 아파트 경로당 11만 원, 함양군 함양읍 울림 1리 노모당 회원 10만 원, 사천시 남양동 신촌마을 주민들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자택에서 남편인 59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하며 둔기로 위협하자 이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현장에 있던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창원지법은 친인척과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CT 촬영을 해주고 고위험 약품인 조영제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상대병원 CT 검사실 관계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도 없이 임의로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한편 A씨는 지난해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천시 산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천 산업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일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됐으므로 애초에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터 장소가 변경된 것은 보상협의나 완공 후 성공적 운영을 감안한 것이며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센터는 행정복지센터의 일반적인 문화복지시설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재석 사천시의원은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사천의 동지역은 외부 인구 유입이 거의 없으며 특히 버룡동과 향촌동의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로 이전해 상권마저 무너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도근 사천시장은 추진 중인 송포 일반산업단지는 항공 관련 기업 이전으로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며 호복포항 개발 사업과 대방굴항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주 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남해군은 여행객의 발길이 뜸해진 남해 바랫길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군은 남해 바랫길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과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바랫길 3코스 구우몽길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청에서 겨울철 전지 훈련을 하는 체육팀이 크게 늘었습니다. 산청구는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국 영길시 유소년 축구팀을 비롯해 축구와 테니스, 씨름 등 90여 개 팀 2,200여 명이 산청을 찾기로 해 전년 같은 기간 60여 개 팀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화장실 사용 보고 문제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됐던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조사 권한과 조치 권한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 오히려 새로운 괴롭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